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바코드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 투표지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투표지는 개인 투표 성향을 알 수 있게 하므로 비밀투표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깨어있는 국민들의 부단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QR코드 투표지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국민들의 개인 투표 성향을 알아내서 어딘가에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국민들의 개인별 투표 성향을 파악해서 어디다 쓸까요? 여론조사! 바로 여론조사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왜 악착같이 여론조작을 할까요? 부정선거를 했었죠? 평소엔 여론조작으로 지지 세력을 덮고 선거 땐 선거조작을 해서 권력을 잡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론조작은 전주국이고 선거조작은 주제국입니다. 아구를 맞추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치열한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 출신 김국성 씨에 의하면 2006년부터 간첩 난파를 중단했다 그럽니다. 중단 사유는 더 이상 간첩을 투입할 여지가 없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명 이상의 간첩이 활동 중인데 성인 인구 290명당 1명꼴입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 헌재 안에도 당연히 간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북은 체제전쟁을 벌이면서 간첩과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들을 결합시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잡게 하려면 권력이 만들어지는 통로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북의 지령이 일찍부터 작동하여 북의 전위조직 앞잡이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에 근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들어가 집결케 해서 현재 4분의 3 절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전위조직 앞잡이들이 중앙선관위를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이들은 사이로 총선을 조작하여 북의 전위조직 앞잡이들에게 182석을 만들어주며 국회를 장악하게 하고 국회의 도움으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만들어 사법부를 장악하게 했고 이미 장악해 있던 노동조합을 통하여 언론 방송을 장악하게 해서 체제의 전복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는 체제 전복 직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든 시발점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작과 중앙선관위의 선거조작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을 타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점 타격밖에 답이 없습니다. QR코드 위원이 확정되면 원점 타격 효과가 지대합니다. 원점 타격 효과가 지대합니다. 만약에 오늘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실 앞에 가서 수사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가서 QR코드로 알아낸 투표자 성향 자료를 폐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론조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게 해서 QR코드 알아낸 모든 개인별 투표 성향 자료를 폐기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QR코드 투표지 사용은 명백한 비밀 투표 원칙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QR코드 투표지 위헌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OTC 김병태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다른 행사가 오늘 오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ROTC는 1시에 또 공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민경욱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국토본 상임 대표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민경욱 대표님부터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에코를 줄일 수 있나요? 그럼 놔두시든가. 에코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에코? 이게 무슨 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앙앙앙앙 거리니까. 됐습니다. 네. 이것도 또 있네. 에코를 완전히 줄이세요. 에코. 에코를 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가 준규야. 이 울림을 줄이라고. 볼륨을 올리고. 지난번에도 왔어. 지난번에 판결 피하고 그래서 이종훈 사장 다닐 때도 예, 됐어요. 와주세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영호 대표님, 와서 1인 시위하고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천창용 동지, 여기서 24시간 노숙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중요한 날인데, 제 마음속이 이 가슴이 간질간질해요. 그건 뭐냐면, 이번 오늘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 기각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 기각될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자들도 판사면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대법관 다음에 선관위 이런 데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정의라고 느끼고 옳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 변호사들도 그러고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고 꿈꾸는 것과는 정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영원히 피할 수도 없고 이제 30분 뒤면 1시 반이면 들어가야 되고 2시면은 판결이 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오늘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한 판결의 내용은 QR코드가 비밀 선거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다음에 이 QR코드는 따로 떼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누가 몇 명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증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의 통로가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QR코드 사용은 현재 법에도 위배가 되니까 위법 사항을 해소를 해야 하고 QR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는 위헌 소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 전에 우리가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을 때 우리가 발견한
제보사항, 확인한 제보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들 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무려 500만 명의 우리 국민의 이름, 연락처, 주소, 병역관계, 수입, 직업, 전과까지 이런 민감한 내용들을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정리를 하라는 요격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500만 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출마를 한 후보들의 후보들의 정보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 지금까지 출마한 사람이 500만 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따졌더니 말을 바꿨어요. 바꾼 게 뭐냐? 지금까지 선거를 도와줬던 참관인, 또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합해서 그들의 정보를 우리가 취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원봉사한 게 무슨 죄라고 저의 전과, 저의 개인정보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 겨냥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QR코드를 사용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QR코드를 사용해서 얻게 된 정보들을,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정보를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였고,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들어있던 특이사항에는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추가될 정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될 정보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디베이스를 구축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500만 명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그들의 신원과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다면 50년 동안 이 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강서구청 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바꾸는 것쯤은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QR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이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위헌 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제도를 고치고 법령을 고치고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가 있기 전에 QR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달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10월 달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 좀 늦긴 했지만 10월 달에 지금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헌 결정이 난다면, 끝난 다음 여기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목표가 한 7~80% 정도 이룩된 것으로, 이긴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됩니다. 판단을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인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의로운 결과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기록을 위해서 얘기를 해둬야 될 게 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제가 당부한 것이 뭐냐? 당신도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동률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당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Justice of, 당연히
마사지하면 이게 저스티스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당신이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우리 그 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마지막 정의의 목소리가 되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나이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입니다. 79학번. 게다가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금 내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의 그 인연이에요. 이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한 것이 그 많은 헌법재판관 중에 이종석 재판관이 의 소관으로 가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연이고,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인연입니다. 이제 곧 대법원장 될 걸. 내정자. 네네네. 그 잠시 배터리 교체를 하고 이 마이크로 마지막 예. 그 이종석 그 헌법재판관은 서울대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동창입니다. 다음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QR코드가 계속 사용된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QR코드가 없어지고 투표 참관인 혹은 투표 관리관이 자기의 사도장, 개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정은 70 내지 8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점을 부디 잘 생각을 하셔서 오늘 정의로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도 정의를 세운 것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는 우리가 감시를 할 수가 없다. 감시를 할 수 없으므로 감시할 수 없는 이 투표 행위는 불법이다,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수개표를 하죠. 그런 훌륭한 헌법재판소를 가진 독일인들이 우리는 부러웠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관들이 훌륭한 그 최후의 보루로서 결정을 내주기를 바랐으나 이자들은 그 관리관 이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활동하기보다는 그 공범으로 선관위와 부정선거범들을 감싸는 그들의 죄를 감싸주는 역할로 하루아침에 공범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체계에 대법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들이 있다. 이들이 우리 선거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앞으로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안에서 만세를 부르고 기쁘게 이렇게 환호를 나누고 우리의 싸움이 이겼다는 그런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의로운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제 후보는 이번에 이렇게 훌륭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다음번에 부정선거를 막은 의인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늦었지만 올바른 판결로 국민선거 위반 위헌 인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성균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유성균 대표님으로부터 실의 한 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유성균 대표님은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국민이십니다. 자, 유승균 대표님. 제목 대한민국 결사수호 시 멸공반전 I love 트럼프 슈퍼맨 상실 자유 오명사 쟁득 주권 국부활 가소의원 무담량 마작 기감 칭대분 자유를 잃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소. 다투어 주권을 쟁취해야 공산화로 물들어가는 이 나라를 부활시킬 수 있고 어처구니 없게 가짜나서 우스운 대한민국 국회의원 양반들은 무모한 용기가 없어 참새를 어찌 감히 하루에 9만 리를 날아가는 전설 속의 대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눈물 머금고 두 손 모아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만세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자, 이용진 회장님 모셨습니까? 자유정의시민연합 이용진 회장님 모셨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오신 분 중에 나도 한 말씀 하실 것 같은 분이 계시면은 짧게 아까 하셨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 김무진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신경 써야 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는 참 한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시 반부터 방청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인터넷으로 방청 신청하신 분 외에 1시 반부터 여기 배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들어가실 분이 있으면은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밖에서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하실 분도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병태 회장님 한 말씀. 제 연설을 이미 마쳤습니다만은 거기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보충 좀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근데 유독 엘리트 집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155등 사법부입니다. 155등이면요 167개국 가운데 155등이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 후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12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선진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는 대법원을 말하는데요, 이 대법원의 잘못을 어디서 규칙할 수 있느냐, 어디서 바로잡을 수 있느냐,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기각을 하고 계속 가제는 개편인지 계속 그런 판결만 해오고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또다시 헌법기관이 헌법을 유린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 탄핵 결정을 내면 안 된다라고 계셨던 애국 시민들 6분이 분사하신 분이에요. 분사하신 곳입니다. 분해서 목숨을 잃은 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황당한 소식에 그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 분해서 돌아가신 분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그런 6분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때 8대 0으로 말도 안 되는 탄핵 결정을 내린 것, 이정미 헌재소장을 비롯한 8명의 잘못된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번 파주을의 20장에 파주을에 잘못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헌법재판관들에게 그 중재를 부탁했었습니다. 당신들의 권위로 대법원이 나쁜 짓,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힘을 써라 라고 그 권위에 우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그 행동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이 대법관이나 지금 김병태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게 판사인데, 그 판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대법원과 이곳 헌법재판소인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55등이래요. 예? 아니,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이 이룬 그 부와 경제, 문화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명색이 제일 똑똑하다고 해서 판사가 되고, 예? 나중에 여기 이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온 사람들, 이들이 정작 내민 성적표는 155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대통령도 지켜보고 있고, 국정원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외국 사법당국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실추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되찾는 그런 훌륭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아니 드시부터 하니까. 네. 예. 자, 우리 민경욱 대표님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오경영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네, 오경영 단장님. 네, 지난번 다른 기자회견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2022헌 마 159호를 즉각 인용하라.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보면 투표지에 1년 번호를 떼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헌입니다. 1년 번호라 함은 투표자가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숫자적으로 알기 위해 투표지에 번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본투표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지를 발부할 때 이 1년 번호를 떼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투표한 유권자 수와 떼어놓은 1년 번호 수를 맞춰 투표 참여 인수를 확인하고 자녀 투표지 개수까지 파악합니다. 1년 번호를 떼어내어 그 개수만 세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시행하는 사전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QR코드라는 것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 QR코드가 곧 1년 번호 역할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QR코드를 떼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년 번호가 담겨있는 QR코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혀 이미지 파일로 저장됩니다. 말하자면 신분증 확인을 통해 발행된 1년 번호가 붙어있는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 셈이며 결국 번호를 대조하기만 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비밀선거가 아니며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잘못되었으므로 우리 국민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선거 위반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부피학적인 투표인수 확인이 어려워 투표수 조작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위헌이며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을 법관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또한 위헌이므로 모두 시정되어야 하기에 헌법 소원에 이른 것입니다. QR코드는 위헌 조항을 비롯해 이와 관련해서 사건 번호 2022헌 마 1595를 속히 인용하기를 다음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1년 번호인 QR코드를 떼지 않고 투표하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QR코드를 사용한 사전선거를 당장 폐지하십시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반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주권 행사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아닌 선관위의 자의적 결정이며 이 또한 위헌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법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 위헌 조항입니다. 이 또한 속히 시정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면들은 이해 관계자인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21일에 의견을 취합하였고 검토 중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인용되지 않았고요.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이 헌법 파괴와 사법권 사망의 동일 노선을 타지 말고 최상위 헌법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아 국민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부디 부정과 불법과 부패에 맞서 국민을 위해 싸워주십시오. 속히 2022년 마 1595를 인용하여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고 법 기강을 올바르게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청이 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났대요. 네, 그쪽으로 조금 더 땡겨가지고 우리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밖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땡겨주시고요. 바튼 좀 잡아주시고. 네. 오늘 열리는 재판이 다른 재판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재판들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다소간의 이 방청객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주영 변호사님이 고발건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고발건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없어서 우리 애국 시민들, 부정선거 척결을 바라는 애국 시민들은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 드러난 국정원에서 지난 10월 10일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개표도 투표도 다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양심적인 판결,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밖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인일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분들도 함께 하시는 시민들분들도 부정선거 척결 투쟁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특히나 부정선거 관련 또 자유 대한민국 추호 관련 한 말씀 하실 분이 있으면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실방송의 정일 대표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서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 세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현장에 오면서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제 두 눈에는 눈방울이 맺혔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 헌법재판소 이 5자가 헌법을 재판한다.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을 창조하고 있어요. 참 저는 법을 배운 법학도로서 법전을 뒤지겠던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헌법 일치냐, 헌법 정신에 반하느냐, 헌법 정신에 일치하느냐, 헌법을 재판하는 재판소인데 헌법을 지네들 마음대로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안국도